안녕하세요. 펄쯤냥입니다. 오늘은 캐서린 폰더의 부의 법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부분은 부에 대한 기본 마인드를 리셋하는 돈에 대한 통념을 바꾸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시작! 돈에 대한 모순된 생각을 버려라. 당신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성공학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 이런 주장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괄목할 만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생애와 업적을 연구해보면 그들 대부분이 돈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과 부에 대한 자세는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어느 병원의 신축 건물을 위한 모금 행사에 초대받은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병원의 한 임원은 모금에 참여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렇게 말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 건물 공사에 대해 보여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저는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면 구태여 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지?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아예 이곳에 모이지 말고 병원 신축을 축하한다는 인사만 전하면 되지 않았을까? 저렇게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정말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걸까? 그 임원은 틀림없이 어린 시절부터 돈을 멀리하라는 모순적인 가르침을 듣고 자랐을 것이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돈에 대해 대부분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무렇지도 않게 돈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면서도 그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그렇게 모순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돈에 대한 그러한 태도는 모순된 목표를 갖게 하고 모순된 결과까지 불러올 수 있다. 돈이란 신성한 것. 나는 목사가 된 후 처음으로 돈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때를 잊을 수가 없다. 돈이란 신성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선포하자 앞줄에 앉아있던 어느 부인이 하마터면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던 것이다. 돈은 하나님의 선함이 표현된 것이기에 신성한 것입니다 하고 말하자 그 부인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부와 성공에 관심이 있어 내 강연을 찾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부의 한 형태로 돈에 관해 언급하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것이었다. 강연을 마치자 교회 임직원 한 사람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돈이 신성하다니 너무 과격한 표현을 하신 게 아닐까요? 아까 그 부인은 졸도 직전이었어요. 아마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내 말에 그 부인이 충격을 받았다면 틀림없이 돈에 대해 낡고 왜곡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시 오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부의 원리를 널리 알리는 목적은 사람들을 실패와 가난과 기타 모든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 부인이 충격을 받고 다시는 강연에 참석하지 않는다 해도 내 생각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강연날 그 부인은 또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변화가 있다면 강단 쪽으로 의자를 바짝 당겨 앉아 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강연에 몇 차례 참석한 뒤 그녀는 부에 관해 나름대로 확고한 입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를 찾아오더니 처음 강연에 참가했을 때 경제적인 면만이 아니라 모든 생활이 비참한 지경이었다고 털어놓았다. 남편이 그녀를 떠났고 아이들은 반항하기 시작했으며 의사는 신경쇠약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고 진단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는 있었지만
번 돈을 순식간에 써버렸고 동료들과도 사이가 좋지 못해 법정 소송까지 벌이는 중이었다. 그러나 부와 성공에 관한 새로운 생각을 갖기 시작한 지 한 2주쯤 지나자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아이들과도 화목한 관계를 회복했다. 더 이상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지 않았으며 소송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그리고 새 직장에서도 만족과 기쁨을 찾기 시작했다. 그 모든 변화는 그녀가 과감하게 돈에 관한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한 날 밤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궁리한다.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은 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호의적일 때 증가하게 돼 있다. 마이크 토드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나는 결코 가난해지지 않았다. 파산했을 뿐이다. 가난해진다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파산은 일시적인 상황일 뿐이다. 돈에 대한 감사가 부를 불러온다. 어떤 사람은 돈을 필요하기라고 여기는 모호한 태도에서 벗어난 이후 월급을 단 며칠 만에 써버리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계획을 세워 쓰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꾼 사람들이 대부분 경험하는 일이다. 또 다른 여성은 이렇게 증언했다. 그건 그냥 돈일 뿐이야 하고 말하는 습관을 중단하자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돈을 무시하는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이후 더 많은 보수에 더 나은 환경을 갖춘 새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지금의 일과 보수에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더 나은 경제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돈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 게 왜 중요하다는 것인지 사실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만고불변의 진리인 발상과 흡수의 법칙이 바로 돈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 있고 경멸하는 것은 우리를 배척하게 돼 있다. 돈도 그 원리대로 작용한다. 돈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면 돈은 계속해서 불어난다. 반면 내가 가진 돈이든 남의 돈이든 돈을 경멸하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품에서 돈을 밀어내는 것과 같다. 우리 인생의 발상과 흡수의 원리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작용한다. 돈에 대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때 경제력 또한 증가한다. 반면 조급해하거나 왜곡된 태도를 지닌다면 돈을 벌어들이기는커녕 만사가 제대로 풀릴 수 없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세계를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귀중히 여기는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돈 역시 그에 대한 답례로 우리에게 이끌리게 돼 있다.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충분한 돈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문제든 타인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돈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든 면에서 낙오자가 된 사람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실직 상태에 건강까지 몹시 나빠진 그는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와 이야기하면서 나는 마음가짐이 그처럼 비참한 상황을 안겨주었음을 인식시키려고 노력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얼마나 지독한 환경과 사람들과 사건에 시달려야 했는지를 늘어놓았다. 심지어 나라 돈을 흥청망청 써댄다며 워싱턴의 정치인들까지 한데 묶어 비난했다. 나는 건강과 행복과 부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들과 환경, 하물며 정치인들을 향해서도 마음가짐을 바꿔보라고 최대한 부드럽게 달래보았다. 마침내 그는 내 설득에 못 이겨서 부를 향한 사고 습관을 실천해보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그가 다시 찾아왔을 때 나는 하마터면 그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외모가 너무나 말끔하게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추운 겨울날 내 사무실에서 상담을 마치고 나간 그는 하숙집을 향해서 무작정 걸었다.
버스를 탈 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걸으면서 내내 부의 사고 습관에 대해 생각하던 그는 집에 도착할 무렵 이유 없이 아프던 몸이 말짱해졌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날 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했다. 그가 매일 부의 사고 습관을 사용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생긴 것이다. 그리고 하숙집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자신처럼 몸도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처지에 있던 여성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큰 힘이 되주었던 부의 원리를 그녀에게도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녀의 인생관도 서서히 바뀌어 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비관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둘 사이에도 어느덧 서로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을 찾아왔을 때 그는 결혼하게 되었다며 그 여인을 직접 소개해 주었다. 그는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늘 돈을 무시하고 돈 가진 사람들을 경멸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고 습관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불러왔는지 깨달았다고 했다. 인생에서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돈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돈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부의 황금률. 돈을 좀 가졌다고 자만하거나 돈이 없다고 다른 사람을 시기해서는 안 된다. 발상과 흡수의 원리에 따라 세상살이가 진행됨을 알아야 한다. 즉, 마음속의 가장 지배적인 생각이 곧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부의 황금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충분한 몫이 예비돼 있음을 믿어야 한다. 또한 누가 유산을 상속받았다든가 큰 행운을 거머쥐었다든가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뻐하고 축하해 줄 알아야 한다. 돈에 대해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때만이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세상의 만물을 지배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므로 결코 돈에 속박되어서는 안 된다. 의도적으로 돈을 귀히 여기는 습관을 키워야 하며 여기에는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 돈에 대한 잘못된 태도들. 돈에 대한 그릇된 태도는 그릇된 결과를 불러들일 뿐이다. 존 디 록펠러 주니어는 돈의 용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배고픔을 채우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사막에 꽃을 피우고 아름다움의 생명을 주기 위해 사람들은 돈을 사용하는 것이다. 한 편집인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돈의 위력을 지적하면서 몇몇 나라의 경제적인 평화를 일궈낸 공로를 들어 세계은행 총재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돈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세계 평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기서 돈을 귀히 여기라는 말은 자기 품에 꼭꼭 감추어두는 인색함을 뜻하는 게 아니다. 어떤 부자가 성당에서 은화를 동전으로 착각하고 현금 바구니에 넣었다. 그는 곧 실수를 알아차리고 돌려달라고 했지만 신부는 한 번 헌금한 돈은 되찾아갈 수 없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부자는 투덜대며 이렇게 말했다. 채, 나중에 천국에서 은화값을 받겠지. 그 말에 신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동전값만 받으실 겁니다. 돈은 자꾸만 퍼져나가려는 확장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 움켜쥐고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실 돈이 활발하게 돌고 돌아야 사회가 번창할 수 있다. 불경기와 경기의 후퇴는 탐욕스러운 돈의 축적에서 기인한다. 국가 경제가 활발한 돈의 순환에 달려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부도 활발한 돈의 순환에 달려있다. 이는 저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과장하는 것도 현명하지 못한 태도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일부러 늘어놓으려고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동정과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늘어놓을 상황만 계속 만나게 될 것이다. 증권거래를 통해 부를 쌓은 어느 사업가는 초창기에 많이 투자하고 많이 손해본 경험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어떤 거래에서는 20만 달러를 한꺼번에 잃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손실에 대해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아내에게조차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막대한 손실을 통해서 오히려 교훈을 배웠고 그럼으로써 손해를 벌충하고도 남는 수입을 다시 벌어들일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는 초창기에 쓰디쓴 경험을 함부로 늘어놓지 않았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면 다음과 같이 소리내어 다짐해보자. 이 어려움은 다 지나갈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다. 그렇게 하면 성공에 대한 원대한 희망을 더욱 굳세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도와주는 입장이라면 마지못해 또는 아까운 마음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자세는 오히려 경제적인 궁핍과 종속을 가져올 뿐이다. 그들이 부유해지는데 내가 한 몫을 한다는 생각으로 도와주자. 자녀나 상사, 교회, 상점 등 모든 분야에 이러한 마음가짐을 적용해보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의 마음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반대로 돈을 받는 입장일 때도 마찬가지이다. 품위 있게 돈을 받는 것도 부유해지는 한 방법이다.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됐어. 이런 태도는 주는 사람과 그가 주는 돈까지 모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제로 받아내는 게 아니라면 기쁘게 받도록 하자. 단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다. 뇌물을 주려 하거나 돈을 통해 일종의 구속을 하려고 들 때는 단호하게 NO라고 해야 한다. 목표를 분명히 할 때 돈을 벌 수 있다. 고대의 어떤 종교에는 돈 만드는 방법이란 게 있었다고 한다. 그 비수를 배우는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돈을 얼마나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정확한 액수를 정한 다음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확신해야 하는데 마치 그것이 현실이 된 것처럼 느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을 향해 원하는 그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내게 그것을 달라. 이 명령이 실현될 때까지 매일매일 반복한다. 물론 고대의 허황된 전설에 불과하지만 부의 원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우리 마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풍부한 돈을 요구할 만한 권리와 특권을 갖고 있다. 성공을 거둔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원하는 돈의 양을 마음속에 그리고 확신하기. 이것은 분명한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명확한 생각은 명확한 결과를 위해 길을 열어주게 돼 있다. 그냥 밥 먹고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면 돈을 버는 능력도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태도는 가난하게 살기로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돈은 부의 사고 습관을 사랑하며 그것에 풍부하게 보답한다. 부유해지기 위해서 일하라. 노동이 불어가는 가장 확실한 통로라면 왜 진작부터 앞부분에서 다루지 않았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세상에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매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수가 부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 왜 그럴까? 성공과 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힘들게 일한다 해도 실패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한다면 성공과 부에서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현실의 부를 불러오려면 먼저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그러므로 부와 성공을 이루고 나아가 지속적인 만족을 느끼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가짐을 가다듬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이루려면 앞에 나온 부의 원리들이 꼭 필요하다. 마음가짐이 차이를 만든다. 취직하는 회사마다 번번이 해고당하거나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성이 있었다. 빚이 많았기 때문에 직업은 꼭 구해야 하는 처지였다. 비즈니스 스쿨을 비롯해 2개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등 교육도 잘 받았고 누가 보아도 직장에 적응하지 못할 타입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와 조금이라도 가까워진 사람들은 그녀가 온 세상, 특히 이전 직장의 상사들에 대해 은근히 불만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녀가 절망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동정을 구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진정 부를 원한다면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한다고 권하자 그녀는 대뜸 화부터 냈다. 편견과 불평, 실패의 마음가짐을 전혀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다. 결국 자기 주변을 온통 어두운 비관으로 가득 채워 자신을 도우려던 사람들까지 모두 밀어내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마음이 온통 적대감으로 뭉쳐져 있으니 직장도 사람도 세상도 불만스러운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그와는 반대로 부와 승리의 마음가짐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여성도 있다. 사실 그녀가 가진 조건만 따지고 본다면 긍정적인 사고 습관을 가질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이다. 50세의 나이에 자식도 일가 친척도 하나 없는 외로운 미망인 신세였고 경제적으로도 쪼들리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불운한 처지를 실패에 대한 구실로 삼지 않았다. 그 대신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의 인생을 살기로 선택했다. 대담하게도 그녀가 부의 수단으로 선택한 직업은 남들이 웬만해서는 피하려고 하는 분야였다. 바로 묘지털을 파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녀는 높은 실적을 올렸으며 나날이 일에 자신감과 보람을 느꼈다. 사실 묘지 문제라면 사람들은 될 수 있는 한 나중으로 밀어놓고 싶어 하는데도 말이다. 고객을 설득하는 데 온 열정을 다 바친 결과 현재 그녀는 편안하고 안락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넓은 집에서 친구들을 자주 초대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교회나 문화에 관련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로 여행을 다니기도 한다. 사람들이 대부분 꺼리는 그 일이 그녀에게만큼은 신성한 일이었던 것이다. 일은 신성한 것. 일이라는 말은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의미가 다를 것이다. 사전을 찾아보면 한 페이지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장황하게 정의되어 있다. 부의 사상가에게 일이란 신성하고 숭고한 것이어야 한다. 칼릴 지브라는 사랑이 가시화된 것이 일이라고 했다. 일이 신성하고 숭고하며 재능과 능력을 표현하는 방편이라는 사실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지금 하는 일이 신성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또한 거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도록 하자.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 중에서 90%는 자기 정신력의 10%밖에 활용하지 못한다고 기술한 바 있다. 심리학계에서도 인간이란 창조적인 에너지의 발전소라고 정의한다. 누구나 일터에서 보람과 부를 얻기를 열망한다. 그것은 곧 인간의 창조적 에너지가 활용되기를 열망한다는 의미이다. 창조적 에너지가 표출될 수 있는 출구를 찾으면 인간은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의 일이 신성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그 출구를 찾지 못하면 창조적인 에너지는 극히 제한되어 그저 그렇게 시간 때우기 식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럴 때 인간은 불행을 느끼며 일은 곧 저주라고 생각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사다리 맨 밑을 빙빙 돌며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불만을 느끼고 살아간다. 사다리 맨 밑에 남아있느냐, 한 단계씩 올라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일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이다.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불만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불만스러운 현 상황을 벗어나 더 나은 곳으로 옮겨가고자 열망하게 함으로써 적극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경우가 그렇다. 그런 불만스러운 지금의 위치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먼저 마음속에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야간 강좌를 듣거나 독서 모임에 참가하거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등 더 큰 성공을 향한 준비 과정에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일과 동료, 상사 등 자기가 속한 세상에 대한 비난을 늘어놓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다른 사람들을 헐뜯음으로써 자신의 실패와 좌절이 감추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만약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생각을 바꾸기 바란다. 정치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장 밑에서 비서로 일하는 어떤 여성이 직장에서 겪은 부당한 일을 털어놓으며 상담을 한 일이 있다.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적은 직원이 사장이 주도하는 선거운동 부서에 배치됐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기만이 그 일을 할 자격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 일이 매우 재미있고 매력적인데 반해 자신이 맡은 임무는 힘들고 단조롭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담을 마친 후 불평과 좌절에서 자유와 부로 마음가짐을 바꾸자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문제의 그 직원이 사직하고 고참으로서 그녀가 자기 일이라 믿던 그 일을 맡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목표가 정해졌다면 그것을 향해 온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특정 결과를 향해 건설적으로 에너지를 집중한다면 불필요한 반대 요소들은 도태되기 마련이다.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에 생각을 집중하면 옹졸한 생각이나 격한 성질, 파괴적인 감정, 실망과 실패는 우리 인생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마음속에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실에서도 발전이 있을 수 없다. 생각의 발전이 인생의 모든 경험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좌절과 경제적인 궁핍, 불만과 불안,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꿈꾸는 풍요와 부, 마음속에 그려놓은 성공의 이미지를 빼앗아가지 못한다. 해답은 있다. 단순한 기술직에 있다가 바라던 직위로 승진한 어떤 엔지니어는 부의 사고 습관을 적용함으로써 그토록 희망하던 일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마음속으로 그날이 오기만을 늘 꿈꿔왔다는 것이다. 만족스럽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꿈에 그리던 일을 하게 된 데에는 그만의 독특한 방법이 큰 역할을 했다. 조그마한 수첩을 사서 성공과 부에 관련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기록하는 방법이었다. 그러한 방법이 그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평정과 침착성을 유지하게 했으며 불만스러운 일에 직면하면서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었다. 그런 노력의 결과 마침내 인생의 대망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수첩을 열고 거기에 적어둔 생각들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나에게는 오늘 하루 내내 유익하고 좋은 일들만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날 있을 다양한 활동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짐했다. 나를 위해 준비된 완벽한 일들이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 실망스럽고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할 때에는 아무것도 나를 이기지 못해 완벽하고 올바른 결과가 즉시 나타날 것을 믿는다 라고 선언했다. 하루를 마칠 때에는 이렇게 내일을 준비했다. 나는 이제부터 편안한 잠에 빠진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드린다. 나는 편안히 쉬고 내일 다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얻을 것이다. 변화를 기대하라. 불만스러운 직업이나 환경을 놓고 불평만 한다면, 실망과 실패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린다면 발전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불굴의 자세를 취하고 모든 상황이 이미 개선돼 가고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 만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을 때 간단한 물리학의 원리를 기억하자. 우리 오감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온 우주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원리 말이다.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렇게 보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만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변화를 기대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안다면 바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꿈을 너무 높이 잡은 건 아닐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걱정 또는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성공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성공한 사람의 외모를 갖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남들에게도 내가 성공하고 있음을 확신시킬 수 있다. 의심과 걱정을 극복한 사람은 실패도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타인들 역시 내가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의 성공에 대한 타인의 확신과 기대로부터도 분명한 이득을 거두게 될 것이고 더불어 성공에는 더욱더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다. 비난에 연연하지 말라. 성공의 사다리 맨 밑에 머물고 싶지 않으면 빈곤 취향인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질투와 옹졸한 비난에 사로잡히지 않고 과감하게 벗어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공의 사다리 맨 위에는 빈자리가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다. 부정적인 생각에 끼어들고 싶고 자신이 겪은 고통을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유혹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분명한 사실 하나를 상기해보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발전시키는 동의는 어떤 상황에서도 건설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모든 인류는 그러한 건설적인 태도와 행동, 반응에 굶주려 있어 거기에 신속하게 반응한다. 대규모 법률 회사에서 일하는 2명의 젊은 변호사를 통해서 나는 그 원리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2사람의 젊은 변호사 중 1명은 낙관적인 사람이었다. 평소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손히 대했다. 그에게서 친절한 응대를 못 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였다. 남을 헐뜯거나 비난하는 일에 대해서는 도무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 또 한 사람의 젊은 변호사는 사실 앞서 말한 청년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더 좋은 대학을 나왔고 연봉도 더 많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모든 면에서 앞서가리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높은 연봉을 받는 이 변호사는 상당한 불평꾼이라서 아무것도 그를 즐겁게 하지 못했다. 그는 모든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화를 냈다. 결국 그는 1년도 되지 못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의 변호사는 바로 그 해에 승진하고 연봉도 인상되었다. 나중에는 회사의 어엿한 동업자로 승격되었다. 그 회사 역사상 그처럼 빨리 승진하고 연봉이 인상된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일이란 놀이가 가장 고도로 표현되는 형식이라고 한다. 일이 유쾌한 활동인지 힘든 노동인지는 우리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과감하게 새로 출발해보자.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다음의 공식을 확신하고 실천한다면 자기를 표현하면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1. 인생이 어떻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지 그 내용을 상상력을 동원하여 가능하면 자세하고 분명하게 마음속에 그린다. 2.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린 다음에는 그 소망을 발전시켜야 한다. 목표가 이미 현실화된 것처럼 생각하라. 원하는 결과를 마음으로 확신하고 소유함으로써 현실에서의 실현은 더욱 촉진된다. 3.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인내하고 노력해야 한다. 에머스는 만사에는 다 저마다의 값이 있고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결코 손에 넣을 수 없다 라고 말했다. 인내하는 것은 곧 마음으로 값을 치르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손에 쥘 수 있다. 4. 마음속으로는 진정 원하는 다른 일을 꿈꾸고 있다 해도 현재 처한 상황에서는 꾸준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만 그대로 멈춰서 있다고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 이 책에서 불을 공부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당신의 삶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돈과 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변화가 생겼나 돌아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돈 얘기 알아오겠습니다. 안녕!